명한테 덮어 씌워놓고 나머지들은 그냥 없던 일로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네요, 진짜. 변 대표님,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근데 인기가 있어요? 아, 인기 관계없죠. 원내대표 인기하고 아무 관계 없죠. 아니,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? 의원들을 이제 관리 통제하는. 그러니까 근데 의원들이 뽑아줘야 되잖아. 근데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보기에는 단독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. 아예 단독 그러니까 출마. 이번에 원내대표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라는 것이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반영하는 자리인데 네.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위에서 의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 딱 맞잖아요 지금. 근데 원내대표가 잘해야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이잖아요. 지금 계속 정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김건희 특검을 막아낼 수 있는 나의 라인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작업했다 이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보과 경찰 출신 난쳐버린 거죠. 정보과 경찰. 강원경찰청장까지 이게 했는데요. 중요하네. 정보과 경찰.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이 되겠냐고요. 이철규 의원이 총선 때 사무총장을 해. 사무총장이 뭡니까? 조강특위라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누구에게 공천 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대통령실 오다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추측되지 않습니까? 네네. 움직였다고 하면 안 돼요. 또 걸리기 때문에. 움직였다고 추측되잖아요. 한동훈하고 계속 맞섰지 않습니까? 네. 결국 한동훈 뜻대로 이제 공천을 했고 갔는데 결국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의견을 적극적인 아니 온몸으로 받아서 협상하겠다. 그러면 여야간 협상이 되냐고요. 협상이 안 되지. 네. 그러면 다시 언론 동원해갖고 두 놈 다 문제다. 여든 야든 이렇게 하면 특검 또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. 그럼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. 네.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에 자 이철규 원내대표가 있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죠. 아니,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루틴이고 제 말은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20명이 돌아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걸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철규가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이철규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. 협박하는 거죠, 뭐. 아니 그래서 그 협박한다? 의원들이 이제 캐비넷까지 아니 그러면 협박하겠죠. 지금 국힘의 의원들이 109명이니까 관리가 더 쉽죠. 예를 들어서 그 소수의 영남 중심으로 강원하고 딱 될 때만 됐고 수도권에 나경원 의원이 딱 와 있어. 그러면 통제된다고 생각을 하죠. 여기서 반론표가 나오려면 뭔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없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 그 중심에 진윤의 핵심이 앉아 있으니까 네. 특검은 통과 안 된다. 이 전제로 야당도 지금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.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김용태 의원들이 젊은 수도권 의원들하고 국힘 개혁 토론을 열었는데 네. 그 전날에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때렸습니다. 김용태에게? 다 때렸어요. 의원들. 윤석열은 다 때려가지고. 뭐라고?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바꾸자는 말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. 모든 참여자들이 윤석열의 방향이 다 옳았다. 이걸 지켜나가겠다. 토론회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잘못한 거는 네. 100석을 어느 정당이 얻게 되면 집권 세력이라 하더라도 정권 5년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제 이거를 알고는 100석만 가져가면 된다. 이거 과반 의석이 목표가 아니에요. 아니,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잘못했어요? 100석 지켰는데. 그렇죠. 그런데 책임을 더 져야지. 잘했잖아요. 과반 안 됐으니까. 이야. 그리고 본인 자기 정치해갖고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맞서니까 저 뭐야 저 대권병이네 저 시켜 딱 오다 내려가니까 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상한 게 조중동은 왜 그 시점에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비판하면서 새로운 미래 권력을 만들어보자고 했을까? 첫 번째는 착오했거나 두 번째는 실제로 가방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생각했겠죠. 근데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죠. 근데 김용태, 김재섭 의원 그렇게 되면 실망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얼마나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말이 바뀌는 게 네. 온갖 회유 협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예. 김용태와 김재섭에게도? 예. 젊은이들에게? 그쪽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그쪽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로 바뀐 게 아닌가.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두 분이 참 계획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뭐 국힘에서 미래 좀 이제 정치인으로 좀 성장하길 바라는데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타버리잖아요. 막 네. 자기 목소리 내가지고 하기에는 이준석처럼 막 강단 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계획적 성향의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그 분위기에 이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느낄 거다. 근데 참 안타깝죠. 아이고,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한쪽에다가 일단은 200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정말로 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. 이게 과반을 하고 못하고가 네. 이게 정당의 목표여야 하는데 이제 100석만 지키면 권력 가진 쪽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
자, 180석, 190석 가져봐야 뭐 이게 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. 이런 이제 극단적 정치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된 사람들은 아무 지금 뭐 저게 없잖아요. 이의가 대통령. 이게 원래는 이게 여당이 지금 아직까지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. 네. 정부조직법은 집권하자마자 통과시켜야 되는 법을 아직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그렇죠. 집권 여당이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. 통과시켜달라고. 그냥 법 통과시켜? 그럼 내가 시행령법까지 알아서 해버릴게. 그러니까 일정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집권 세력이어야지 무슨 뭐 과반이면 괜찮은데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고 법 때문에 안 되면은 시행령 슬쩍 바꿔서 해버리겠다.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미해버리는 거죠, 이거 자체가.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이 정권은 유지를 시키면 안 돼요. 이게 네, 유지시키면 안 되는 정권입니다. 이거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 제2요구권, 즉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헌법에 있거든요. 예. 추미애 의원이 당선자가 이제 본인이 뭐 국회의장이 되면 요거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헌법에 53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제2의 요구가 있을 때는 53조 4항에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은 그 법률은 법률로서 어쩌고저쩌고 요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그 200석이 필요하다 이제 요 얘기인 것이고요. 53조 2항에 대통령이 이 의사를 붙여서 국회를 환부하고 요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헌법을 또 안 바꾸게 되면 또 그 얘기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예상된다. 지금 그 전당대회 그 룰이 현재 당원 투표 100%로 진행되잖아요. 거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하마평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보수 당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. 전당대회 룰 얘기가 좀 아니라 그 지금 이제 정치가 제도로서도 필요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제도를 뛰어넘는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하나의 이제 사안들을 바꿔가는 건데 네. 대통령이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한테 불리한 거 거부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대통령이 자 국가 경영을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할 때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국익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준 게 원래 취지인데 이거를 이제 과잉 해석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이제 남발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이거 아니 대통령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고요.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껴야 할 거는 자 200석을 넘기지 못한 야당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네.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한동훈, 윤석열, 이철규 그리고 나경원 당대표 이런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 더 차려야 한다. 그래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